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머니마터입니다. 자, 지금부터 월급쟁이가 주식 투자 없이 돈을 불릴 수 있을까?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소는 누가 키워? 머리마트 자, 월급쟁이가 주식 투자 없이 돈을 불릴 수 있을까? 2부 방송입니다. 자, 이번 명절 날 고향에 간다든지 또 친지들 만날 때 조금 전에 머니마터 했던 이런 애들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겠죠. 이 애들 목소리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요즘 애들 목소리가 점점 적어지고 있죠. 그죠? 애들 숫자가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상당히 걱정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애들 만날 때요, 많이 칭찬해 주시고, 또 줄 수 있다면 또 용돈도 넉넉히 주셔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일당백 할 수 있도록 용기 북돋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일부를 통해서 월급쟁이가 주식 투자 없이 돈을 불릴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함께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돈 파는 가게 결론 나갑니다. 돈 파는 가게 결론 1, 결론 첫 번째는요. 지금부터라도 배우고 경험하자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죠. 우리는 너무 못 배우고 배우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무엇을 두려워한다고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는 주식 투자를 못할까?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교육이나 경험이 거의 없었다. 오직 밥상머리에서도 하루 일과에서도 모든 대화에서 또 모든 관심사가 오직 성적, 등수, 학교, 취업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몰랐고 어머니도 몰랐고 선생님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저축, 투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몰랐죠. 내가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모든 것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은 경험하고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조차도 사실 경제, 저축, 투자에 대한 교육을 받았거나 제대로 된 경험이 없었거든요.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투자의 세대가 아니라 진짜 고금리 저축 세대예요. 고금리 저축 세대이고 또 성장 시대에 부동산, 아파트 특히 이런 부동산 세대였잖아요. 그죠? 우리는 완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선생님도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경험이 없었고 당연히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몰랐다. 모르니까 두렵다. 그죠? 우리는 모르는 것은 다 두렵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것은 일단 부정하는 경향들이 있죠. 내가 모르니까 피하고 싶은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이나 경험 없이 주식 투자를 했다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결과를 또 듣게 되죠. 어떤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이나 경험이 없이 주식 투자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주식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화된다는 거죠. 언젠가 이제 독일 청년 우리가 독일 하면요 왜 그 이제 시인들이 유명하잖아요. 독일 시인들. 근데 그 독일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해서 독일 사회를 시끌벅적하게 만든 사례가 있는데 이 청년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독일 청년이 이제 나는 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은 잘 할 수 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모으고 투자는 어떻게 하며 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독일 청년이 이제 어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기 시작해서 나름대로 어떤 자기 돈 관리를 스스로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인데 뭔가 하려고 보니까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냥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거죠. 독일이 이랬대요. 그래서 독일 사회가 이렇게 학생들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심각한 이렇게 반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정말 한국 청년의 고백,
한국 청년의 고백. 나는 여태까지 뭐 성적, 뭐 등수, 학교, 취업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 그 방법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돈을 어떻게 모으고 투자는 어떻게 하며 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모른다라는 고백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또 실제 그렇잖아요. 많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고백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그냥 다 개인의 일, 그죠?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능력의 문제로 이제 치부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배우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 하지 못했던 것을 배우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제 계속 나 못 배워서 나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배우고 또 경험해야 된다 스스로, 그죠? 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결론은요. 돈 파는 가게의 두 번째 결론은 월급쟁이에게 장기 투자는 필수다. 월급쟁이에게 장기 투자는 필수다. 월급쟁이에게 장기 투자는 필수이기 때문에 월급만으로 곤란하다. 월급쟁이의 장기 투자죠. 복리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죠. 돈이 시간을 만나면서 이제 복리로 불어나는 것,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월급쟁이에게 가장 탁월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월급만 가지고는 10년, 15년, 20년 이상을 이렇게 계속 월급만 가지고 투자하기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 우리가 이해했죠. 이제 월급은 인상될 수 있지만 우리의 소비가 확대되는 것을 못 쫓아간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가족이 늘고 집세가 오르고 등등 이런 것들을 못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작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월급만 가지고 못하니까 점점 이제 가처 여윳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메꿔 넣어야 되는 통장 빵꾸난 통장을 메꿔 넣어야 되는 일이 더 많이 생기니까 기존에 하던 저축이나 투자를 중단하거나 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월급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월급장이 장기 투자의 진짜 성패를 이렇게 가늠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다. 종잣돈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대부분 이제 은행 예적금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은행 예적금을 30대 60% 이상의 은행 예적금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다양한 수단으로 확대해야 되고 그 가운데 주식 투자는 필수다. 주식 투자는 필수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돈 파는 가게의 결론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돈 파는 가게의 결론 세 번째는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돈 파는 가게에서 이렇게 결론, 그렇다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할까? 단타는 안 됩니다. 단타는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데이 트레이딩 이런 것들인데요. 하루에 수십 번 뭐 거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직장인인 우리가 하기 힘들죠. 물리적으로 할 형편이 안 되죠. 뭐 출근, 야근, 그죠? 특근,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마치고 나면 집에 옵니까? 회식, 회식, 노래방. 집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단타를 할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이 단타를 하려면 완전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업 투자자들, 그것이 주식 투자가 직업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단타.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No. 자, 장기 투자. 자, 주식 장기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우량주에 뭐 파묻어 놓으면 다음에 돈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죠. 한국의 월급쟁이들이 장기 투자 뭐 우량주에 오랫동안 파묻어 둘 수 있냐? 몇 가지 이유로 비슷한 이유로 힘듭니다. 첫 번째는 월급이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게 뒷받침이 되어서 어떤 필요한 돈들을 기본적으로 월급에서 다 충당할 수 있을 때 내가 오랫동안 묻어둔 이 우량주 장기 투자가 삐틀 볼 수 있는데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시작은 했지만 어느 날 문득 집주인이 갑자기 덜커덕 뭐 전세자금 이만큼 올려달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날 또 실직이 될 수도 있죠. 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88%가 중소기업. 그래서 대기업 직장인들도 이렇게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언젠가 잘리잖아요. 그죠? 언젠가 밀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돈 버는 가게의 결론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 중기 투자.
중기 투자. 단타도 아니야, 장기도 아니야, 중기 투자. 자, 중기 투자, 이게 미들 타임 투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꼭 기간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굳이 저희가 이제 제가 표현하다 보니까 단타는 아니야, 장기는 아니야, 그렇다면 중기야라고 중기 투자야. 중기 투자다라고 아이고 말이 이렇게 꼬이죠. 이렇게 이야기 들었지만 꼭 어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중기야 이렇게 개념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건데요. 돈 파는 가게의 중기 투자, 중기 주식 투자의 3대 키워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실적주 투자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 수익률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익 실현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익 실현요? 내가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럼 목표 수익률이 도달해서 만약 10%다 목표 수익률이 했다면 그 10% 도달했을 때 팔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가요. 이 부분을 잘 못해요. 잘할 것 같은데 잘 못해요. 막상 닥치면 이 사람이 욕심이거든요. 담력이거든요. 10% 이미 도달했는데 더 오를 것 같아. 그런 게 있잖아요. 느낌이. 그냥 지금 팔았는데 내일 오르면 이게 괜히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 불편할 것 같아. 그래도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목표 수익률입니다. 자, 돈 파는 가게의 중기 주식 투자 3대 키워드가 뭐라고요? 실적주, 목표 수익률, 이익 실현입니다. 자, 실적주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매출이 나오는 기업에 투자하셔야 돼요. 매출이 나오는 기업 그리고 이익이 나오는 기업이면 물론 더 좋죠. 그래서 매출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이익이 있는 기업 이것을 우리가 실적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출도 없이 뭐 이익도 안 나오는 기업이 뭐 이렇게 상장돼 있다는 거야?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많습니다. 이게 특례 조항들이 있었어요. 뭐 미래가 유망한 전도양양한 기업들이 매출이나 이익이 없어도 엄청난 지금 연구개발비로 빚이 많아 주로 이제 벤처 기업들이죠. 어려업종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장 특례 제도를 위해서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 코스닥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매출이나 이익이 없어도 뭐 이렇게 비싼 종목도 있고 이래요. 그렇지만 우리의 중기 투자는요. 매출이 있고 이익이 있는 기업 중심. 이것이 우리 월급쟁이들 중기 투자 돈 파는 가게에서 추천하는 타겟 대상 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수익률을 반드시 정하여야 합니다.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목표 수익률은 한 10%입니다. 10%? 애게게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10년을 투자해서 10% 얻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고 그냥 지금 내가 들어가는 가격의 10% 정도 벌면 내가 팔겠다. 이 목표예요. 이 목표니까 이것이 언제 닥칠지 몰라요. 반드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닥쳤을 때 내가 정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할 때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주식 투자는 탐욕하고의 가장 직접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쳐버리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장담 못합니다. 오를 것 같은데요. 장담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렇게 투자하지만 소위 이제 기술적 투자, 이렇게 거래량 등등을 해서 이런 세력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달라붙으면 오늘 올랐던 것이 내일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나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반드시 목표 수익률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거침없이 팔아서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정리해 보면 돈 파는 가게에서의 중개 주식 투자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 자체에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목표 수익률에 따른 이익 실현 시점이 바로 이렇게 투자 기간이에요. 예를 들면요, 극단적으로 오늘 샀는데 내일 10%가 올랐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상한가가 30%예요. 상한가가 하루에 30%로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루에 30%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근데 보통 이제 실적주 매출과 이익이 있는 이런 실적주들은요, 30% 오르기 진짜 뭐 거의 없고요.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없고 또 30% 하한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뭐 치명적인 그런 사태가 없는 한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에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중개 주식 투자의 기간은 목표 수익률에 따른 이익 실현 시점입니다. 어제 샀는데 오늘 10% 도달하면 하루 만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기 투자의 기간입니다. 하루짜리가 될 수 있고요. 또 뭐 몇 개월짜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것은
꼭 한 종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종목을 내 스스로 분산해서 이제 바구니 한 바구니 내 바구니에 몇 개 종목이 있어 한 세 개 뭐 다섯 개 종목이 있어요. 이 세 개 내지 다섯 개 종목의 토탈 예를 들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다섯 개를 투자했다면 이 50만 원이 토탈 10%. 그러면 그 다섯 개 바구니, 내 바구니에 있던 다섯 개 종목 중에서 어떤 것은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것은 또 10% 이상의 플러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다섯 개 토탈 10%가 됐다면 다섯 개 다 파는 거죠. 예를 들면. 다섯 개 다 팔아야 되는데 이러지 않고 아유 좀 빠진 것은 좀 기다려 이러다 보면 이 바캐스 개념, 바구니 개념이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전략 자체가 헷갈립니다. 틀어지니까 이제 그 부분 조금 이제 단일 종목보다는 오히려 바켓으로 담아가는 것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결단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 또한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세개 키워드, 3대 키워드, 중기 주식 투자 돈 파는 거의 3대 키워드, 실적주 중심, 목표 수익률 정하고 반드시 이익 실현. 자, 이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월급쟁이 주식 투자자의 태도와 습관은 어때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급쟁이 주식 투자의 이렇게 월급쟁이 주식 투자자의 태도 및 습관을 보면요, 이 네 가지 태도와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반드시 이 주식 투자는 뭐 경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출퇴근길 뭐 이렇게 게임하지 마시고 뭐 드라마 보지 마시고 또 약간 이제 여유로운 한가로운 시간에 모바일 잘 돼요. 뭐 스마트폰이 우리는 뭐 손안에 인터넷이지 않습니까? 경제 기사 보십시오. 경제 기사 보실 때 또 시사 관련 이런 거 보실 때 중요한 것은요, 그 경제와 시사 관련되는 업종들이 나옵니다. 업종들이. 제가 지난 뭐 이렇게 한 달 전쯤인가요? 전쯤에 우리가 AI 지난해 아주 기승을 부렸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이제 잦아들었는데요. AI 그 조류성 독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림 닭고기 업체 하림 종목을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경제와 시사를 보면서 관련되는 주식을 항상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다. 이게 관심이죠. 주식 투자자의 태도 및 습관에서 관심입니다. 첫 번째 관심. 요즘 이게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포털에서 해당 기업 치면 해당 기업을 따따따 치면 뭐 검색해서 치면 그리고 이것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뭐 있는 기업이라면 그냥 주가 정보 바로 나옵니다. 주가 정보 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칙입니다. 관심 다음에는 주식 투자자의 태도 및 습관 두 번째는 원칙입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셔야 되냐면 주가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같이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기업 중에 하나가 포스코, 철강, 세계적인 철강 기업 우리나라의 포스코를 보고 있는데요. 이 포스코가 지금 뭐 한 66, 7만 원, 26, 7만 원에 오늘 현재 2017년 1월 23일 현재 하는데 만약에 이 포스코가 제가 판단할 때 적정 주가를 10만 원으로 본다고 하면 이 10만 원짜리 포스코가는 10만 원짜리라고 제가 판단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게 9만 원이라면 1만 원에 만 원의 갭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사는 거예요. 예, 사는 건데 만약에 오늘 9만 원이라고 1만 원 갭이 있다고 샀는데 내일 8만 원으로 만 원 더 떨어졌다고 쳐요. 그래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언젠가 10만 원으로 다시 회복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 주가는 기업 가치면 수렴한다고 해서 내 나름대로 뭐 포스코는 10만 원이라고 정했는데 물론 이게 제 나름대로 정했지만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정하는 기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이제 아까 그런 관심, 경제 이런 또 이 해당 종목의 뭐 과거 이런 주가 그 그래퍼 또 뭐 기업 실적 이런 것들 다 보는 거죠. 다 보는데 이것들이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따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반드시 다른 몇 개 종목을 같이 분산해서 위험을 나누는 것이 다른 기업에 또 이제 다른 종목에 투자해서 몇 개를 바구니로 가져가는 게 좋다는 거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주가가 이 기업 가치에 내가 10만 원을 정하는데 필요한 과정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기본적 분석입니다. 이 기본적 분석은 기업 가치 분석인데요.
그래서 기업 기본적 분석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술적 분석은 뭐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주로 이제 매매 타이밍을 이렇게 포착하기 위해서 언제 팔아야 된다, 어느 시간에 팔아, 이것들을 보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20일 이동선, 뭐 5일 이동 평균선, 뭐 60일 이동 평균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기술적 분석에서 뭐 거래량 분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기술들이 있는데요. 다 언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깊이 있게 아실 필요는 없고, 다만 뭐 5일 이동선, 이동 평균선, 뭐 60일선, 뭐 120일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죠. 그것들을 보는 훈련, 이렇게 보는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어떤 의미다라는 정도는 어렵지 않거든요. 이해하실 필요는 없죠. 필요는 있죠. 자, 기본적 분석 대신에 그 기업의 아까 실적주라 했죠. 아까 우리가 3대 키워드 중에 실적주, 그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뭐 PER, 뭐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PBR, 주가 자산 비율 이런 것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쳐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좀 아시고, 해당 기업을 좀 톡톡거려 보시면 전에 관심을 가지고 해보시면 나름대로 이 기업의 평균 이렇게 적정 주가는 이 정도구나라는 것을 조금 이제 정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관심과 원칙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방법은요. 아까 이야기 드렸죠. 월급쟁이 주식 투자, 중기 돈 파는 가게가 추천드리는 권유해드리는 중기 주식 투자의 3대 키워드는 실적주, 목표 수익률, 이익 실현, 이것들을 이제 이해하셨다고 본다면, 아까 틀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포스코라는 한 종목에 10만 원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게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다른 종목들을 내 바구니에 한 5개 정도, 3개 내지 5개 정도로 같이 분산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 주식 한 종목보다는 한 몇 개 종목에 분산해서 나누는, 이것이 이제 방법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경험입니다. 그럼 주식 투자를 얼마만큼 해야 할까? 제가 권유해 드리는 것은 우리 월급 가처분 소득의 한 10% 내지 30%. 물론 처음에는 아주 적게 소액으로 시작하셔서, 더 중요한 것은 경험, 이익 성공의 경험, 즉 이익 실현의 경험을 쌓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실 때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다 하면 얼른 팔아서 이익 실현, 성공의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월급쟁이 주식 투자자의 태도 및 습관 4가지죠. 관심 가져라, 원칙에 충실해라,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 또 방법, 그죠? 3대 키워드, 실적주, 목표 수익률, 이익 실현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또 분산해서 위험을 나누어라. 그리고 이익 실현을 통해서 성공의 경험을 가져라. 시작하실 때는 가처분 소득의 10%에서 한 30% 범위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되, 처음 시작하실 때는 소액으로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소위 회원제 주식 추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 회원제 주식 추천 사이트, 아마 어떤 문자도 간혹 받아보실 수도 있고 뭐 이메일에 오기도 하고, 이런 마케팅, 이 사람들 한 마케팅 이러는데요. 이것은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거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사이트들 보면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량주 추천이 없어요. 우량주 추천이 없습니다. 두 번째, 비싼 주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우량주와 비싼 주식들은요, 이 회원제 주식 추천 사이트에서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우량주는요, 이렇게 어떤 세력들이 어떤 가격을 조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싼 주식도, 우량주는 대체로 이제 가격들이 좀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해운제 주식 추천 사이트들이 담합을 해서 이렇게 끌어올리기가 또는 끌어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소위 개잡주, 참 제가 이 사이트에서, 이 돈 파는 가게에서 이런 불량한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용어가 없을까? 없다. 그냥 개잡주다. 이런 이제 개잡주, 주로 이제 싼 주식들, 이런 것들이 쉽게 가격을 올릴 소위 장난을 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런 종목들이 많고, 요즘 최근에 보면 이런 해운제 주식 추천 사이트에서 뭐 40%, 50% 이렇게 수익을 뭐 실현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요,
대체로 또 정치 테마주, 요즘 이제 그런 정치 테마주는 보면 실적하고 관계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쉽게 끌어모으고 쉽게 올리고 쉽게 내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이제 이렇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40% 50% 하면 그냥 깜빡 죽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청담동 주식 부자 사기꾼 이희진 뭐 달려 들어간 그런 친구 사례를 보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아까 이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결국 앞에서 빼서 이렇게 밑에서 빼서 이렇게 뭐 돌려막기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주식 추천 사이트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교 추천이 없어요. 비싼 주식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이렇게 직장인 중개 주식 투자의 3대 키워드 실적주, 그죠?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 또 이익 실현 이것하고는 이렇게 다르고 또 이렇게 방법, 그죠? 원칙. 주가는 그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 이것하고도 또 다르고,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린 것하고 완전 달라요. 한마디로 계잡주 이런 것들은 진짜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월급쟁이들은요, 장기 금융 상품 투자로 복리의 축복을 누려야 해요. 예, 복리는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월급쟁이에게 장기 투자는 필수다. 그런데 월급만으로는 곤란하니까 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 즉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여태까지처럼 은행 예적금뿐만 아니라 플러스 조금 더 다양한 수단을 한다 할 때 주식 투자는 필수다. 그 주식 투자는 내 가처분 소득의 한 10%에서 30% 정도를 이렇게 보자. 그리고 반드시 이익 실현을 통해서 경험을 쌓자. 성공의 경험을 쌓자. 세 가지 키워드 확인하시고 태도와 습관, 네 가지 태도와 습관 꼭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가 함께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돈 파는 가게는요, 뭐 매일매일 이렇게 주식 투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간혹 제가 실제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뭐 일주일에 하나 정도 될 수도 있고 때로는 2주일에 하나 정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 중에서 일부 조금씩 나누어 드릴 텐데요. 나누어 드릴 텐데 그때 한번 저와 함께 한번 경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원칙을 정확히 원칙을 잊지 마시고 방법에 따라서 경험을 쌓아 나가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보도록 돈 파는 가게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월급쟁이가 정말 복리 장기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늘 장래가 더 썰려있는 그런 우리 돈 파는 가게의 고객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돈 파는 가게 그랜드 오픈 기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되고요. 지금 뭐 팟캐스트에 뭐 구독 신청 당연히 그다음에 후기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은 다 10억 원의 행운권 추첨 대상 100명에 뽑힐 수 있습니다. 추첨을 언제 하냐면 2월 8일 날 페이스북에 머니마트 페이지 라이브 방송 공정하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할 거고요. 또 제 베스트셀러 있죠. 그 월급의 잠이와 책도 10권 드립니다. 근데 이것들은 구독하기 플러스 한중 댓글 플러스 페북에 공유 하신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그 추첨 대상자가 됩니다. 근데 팟빵에서 페북 공유는 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페북 공유는 저희 페이스북에 오셔서 페이스북 이제 머니마터 페이지에 이 그랜드 오픈 기념 이벤트 이 내용을 다른 사람 페북에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 이 팟빵에서 이게 팟캐스트에서 어떻게 공유되는지를 뭐 공유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한테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확인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겠습니다. 이런 공식 오픈 이벤트는 뭐 저희 그 머니마트 모든 점포 페이스북, 유튜브, 팟캐스트 이런 뭐 등등에 다 같이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채널이든 이용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 자, 머니마트 마지막으로 점포 안내를 한 번 더 안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이름은 돈 파는 가게 머니마트로 치시면요. 뭐 팟캐스트 지금 이제 듣고 계신 팟캐스트 여기는 이제 오디오만 목소리만 나가고 유튜브에는 비디오까지 같이 나갑니다. 조금 보충적으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보시면 좋고요. 페이스북에서는 핵심 요약과 커뮤니티 이런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고요. 네이버 포스트라든지 브런치라든지 이런 쪽들은 뭐 핵심 요약 또 이제 쭉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내용들이 나갑니다.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저희들 쭉 나누어 드린 이렇게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콘텐츠들을 이제 같이 이제 스토리지 기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정이지 않습니까? 예, 구정 때 오고 가는 또 이런 교통길 또한 혹시 또 뭐 이렇게 쉬는 이렇게 댁에서 쉬고 계시다면 쉴 예정이시라면 어제 뭐 그죠? 이번 월급쟁이가 주식 투자 없이 돈을 불릴 수 있을까라는 완투 한 두세 번 쭉 들어보시면서 잘 정리하고 자신한테 잘 적용해서 구정 전과 구정 후, 구정으로 기준하면 헌해와 새해가 또 조금 이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즐거운 설날 준비, 명절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돈은 어디서 팔어?